그래서 갑상선암은 최근에는 이제 소외감 이런 걸로 빠져가지고 뭐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, 뭐 경계성 종양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, 예전에는 이렇게 암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소액으로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도 좋고 생존율도 높고, 그 다음에 갑상선암이 발병 순위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기 때문에 2000년대 한 2006년 7년 이때쯤부터 보험에서는 이 소외감으로 변경이 된 보험이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암의 진단을 이렇게 확정이 돼야지 지급이 되는데, 이 갑상선암에서 주로 나타나는 분쟁은 예후도 좋고 생존율도 높아서 이렇게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, 이 경우에는 이 암으로 진단한 그 검사 결과가 생것만 남게 됩니다. 그래서 미세침 흡인 검사, 뭐 미세바늘 흡인 검사, 이런 세침 검사를 토대로 진단된 경우, 이 진단에 대한 그 확정 비율, 그러니까 뭐 암으로 진단된 확률 자체가 100%가 아니고 뭐 종종 뭐 사례를 하나 소개하여 드리면, 예전에 이렇게 세침 검사를 해가지고 암으로 진단이 됐는데 이 수술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양성으로 판정이 됐어요. 그래서 가입자는 이 수술 전에 했던 거 가지고 보상 청구를 했는데, 보험사에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수술 후에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, 이런 식으로 나왔던 사례가 있었고, 이거에 관해서 금감원에 민원 신청을 했지만 금감원도 동일한 의견으로 청구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암으로 확정이 되고 수술을 해도 무조건 그게 100% 암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, 이거는 갑상선암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암에서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서류를 한번 보면은, 이분 같은 경우는 갑상선에 이제 결절이 있어가지고 관찰을 하다가 이 병리, 그러니까 세침 검사를 해서 이 병리 소견상에서 이 갑상선 유두암이 나온 겁니다. 이 PTC가 이제 갑상선 유두암을 말하는 건데, 그래서 진단명도 이렇게 바뀌었죠. 여기 처음에는 D34로 나왔는데 C73으로 이 병리 소견이 나온 뒤부터 차트상 병명이 바뀌게 되고, 수술 권유를 받았는데 환자분께서는 수술 걱정이 많다는 그런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 우선은 이 생검에 대한 그 검사 결과나 이런 등급도 되게 중요한데, 이분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60에서 75%까지 암으로 진단되는, 그러니까 암이 아닐 확률이 뭐 대략적으로 30%가 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왔고, 여기 보면은 이게 의심이라는 내용이고 악성 의심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. 그래서 병원을 이제 수술을 검토받기 위해서 큰 병원을 가셨는데, 여기에서도 이 갑상선 유두암이랑 C73 이런 병명은 나왔지만 최종 진단 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은 여기 뭐 갑상선암 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무조건 암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 추정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고요. 뭐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최종 진단으로 뭐 바꿔달라 이렇게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지만,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수술 후에 확정이 되는 거다,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진단 표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. 그리고 최종 진단으로 표시가 만약에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보험사가 이게 의사가 최종 진단을 해줬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하겠다, 이런 식의 보상 결과는 없습니다. 왜냐면은 이 다른 의사나 뭐 더 큰 병원이나 이런 데로 의뢰를 해서 물어보게 된다면은 수술 후 검체를 놓고 조직학적으로 확정 진단이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추정을 보는 게 맞다,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그런 방식의 자료들을 수집해 갖고 지급 거절을 한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자,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청구를 이제 혼자서 진행을 했는데, 보험사에서는 여러 군데의 보험사가 있었는데 전부 다 지급 거절을 했습니다. 이유는 이 수술 전에 생검으로만 진단이 된 거고, 미세침 흡인 검사만으로 진단이 된 거고, 그 진단될 확률도 다른 갑상선암 환자에 비해서 좀 낮았다. 그리고 이게 실제로 수술을 했을 때 암으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꽤 있다,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렇게 지급이 거절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사실상 보험사가 허위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보험사가 하는 말이나 뭐 주장들에는 틀린 점은 없죠. 왜냐면은 뭐 유명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청구 기각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, 이건 뭐 보험사가
보험사 심사자라고 하면은 다 아는 사례겠죠. 우리한테는 생소한 내용일지 몰라도 워낙 유명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보험사 직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험사가 이제 지급 거절을 했지만 이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. 갑상선암의 확정으로 볼 수 있다. 이런 증거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분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다행히도 뭐 자문이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암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확정을 받은 건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수집을 위해서 저희가 이 환자에게 맞는 여러 시도를 했고, 그 다음에 그런 증거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손해사정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근데 한번 거절이 난 건은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,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행히 거절이 됐을 때도 뭐 보험사에서 확정적인 증거나 이런 거를 갖추진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다시 진행을 했고,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걸렸지만 갑상선암 지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수술 전에 암으로 진단된 거를 청구를 할 거고, 앞으로 갑상선암 수술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면 이런 케이스는 객관적인 진단을 받았다는 이런 증거 수집이 완벽하게 좀 된 상태에서 싸워야 됩니다. 저희가 지금 이 사례 하나를 소개하는 거지만 제가 블로그에 쓴 내용이나 뭐 다른 올려놓은 사례들은 보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로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 환자에게만 발생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분쟁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제 인정할 수준의 그런 완벽한 증거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. 감사합니다.